안녕하세요. 당당한 의사 송현정입니다. 당뇨발 특집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쭉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저림 현상인데요.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뒤늦게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손발 저림의 원인은 혈액순환보다는 말초신경 질환이나 척추질환, 뇌졸중 같은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손발 저림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해야 정확한 치료도 가능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발 저림이 올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발 저림이 있어 고민인데 아직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손발 저림이 올 수 있는 질환 첫 번째, 바로 허리 협착증입니다. 협착증은 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허리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허리, 엉덩이, 다리, 발끝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원래 허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당 부위들의 저림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침을 할 때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심해져도 척추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협착증은 다리의 저림 증상 때문에 혼동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말초신경병증은 양발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고 발가락 5개가 모두 저리며 발가락부터 발목 위로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반대로 협착증은 한쪽 발이 저리는 경우가 많고 눕거나 서 있을 때처럼 특정 자세에서 더 저리게 되고요. 신경분지 라인에 속하는 부위만 저립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협착이 일어나는 부위는 요추 4, 5번인데요. 요추 4, 5번에 해당하는 신경이 눌리면 주로 바깥쪽의 허벅지와 정강이, 발등 부위가 저리고 당기고요.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해당하는 신경이 눌리면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뒤쪽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환자의 대다수는 연령이 높은 경향이 있어 협착증도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척추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만성적인 허리 통증, 또 교통사고 등의 외상이 있었다면 저림의 원인이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이 올 수 있는 질환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 손저림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질환은 주로 집안일을 과도하게 하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 평상시 손이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반복해서 자주 하는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보통 손목에 정중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눌리는 경우에 손저림 증상이 나타나고요. 큰 특징은 한쪽 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일을 많이 한 뒤에 심해지고 손을 털어주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고 오래되면 손가락의 감각 소실과 함께 엄지손가락 근육 위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양쪽 손이 동시에 저리는 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반복적으로 많이 쓴 손에만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손발 저림이 올 수 있는 질환 세 번째,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에는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과 척수를 눌러 뒷목이나 허리가 뻐근하고 쑤시는 증상과 함께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찌릿함, 전기가 오는 자극이 있거나 기침할 때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뒷목이나 허리에 뻐근함이나 통증이 있으면서 사지에 찌릿한 전기 느낌, 저림 증상이 동반된다면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경우에도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특정 부위에만 증상이 오는 편이고요. 반대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경우에는 양쪽 손발이 동시에 저리는 편이니 잘 감별하시길 바랍니다. 손발 저림이 올 수 있는 질환 네 번째, 뇌졸중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작스러운 손발 저림이 명확한 경우, 두통, 어지럼증, 입술이 함께 저리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정적으로 한쪽 팔다리에만 증상이 있다는 점인데요. 왼쪽 팔다리 혹은 오른쪽 팔다리 이런 식으로 한쪽 팔다리에만 저림 증상이 있으면서 두통, 어지럼증 등이 동반된다면 뇌경색과 뇌졸중을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손발 저림이 올 수 있는 질환 다섯 번째, 혈액순환 장애 질환입니다.
혈관 문제로 인한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동맥경화증, 흡연으로 인한 버거시병, 하지정맥류, 레이노드 증후군 등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손발이 저림과 동시에 시리면서 찬물이나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색깔이 하얗게 변하니 이런 경우는 혈액의 흐름 문제를 제일 우선시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시리다고 표현은 하더라도 실제 손끝 발끝을 만져보면 차갑지는 않은데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질환은 시리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 실제 만져봤을 때 매우 차갑다는 특징이 있으니 이를 통해 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뇨인들에게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 증상과 구분해서 치료해야 할 기타 질환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다른 질환들과 비슷한 점이 많아 치료하기에 앞서 꼭 정확하게 진단받고 감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니 진단 후에는 의료인과 적절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나를 위하여 화이팅 하세요!